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하였으면 빨리 떠나는 걸 여러분들이 원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2007년에 여기 인연을 맺어가지고 7년간 정교수로서 근무하면서 지금 많은 자격증 그다음에 많은 그 뭐랄까 표창은 여기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교직원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각 분야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걸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양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법과대학, 경영대학, 불교대학, 사회대학, 그다음에 법무대학원을 다 강의했어요. 7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개설한 과목만 해도 15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사회, 바로 복지가 나온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복지하냐면 서울대가 그때 제가 74년이니까 지금도 51년 전에는 과가 없어졌어요. 다 잠시. 그래가지고 사회결 안에 법학과, 복지학과, 사회학과, 그다음에 뭡니까 외교학과, 신방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중요한 과는 다 있어가지고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 사시, 행시, 외시, 공인회사 시험을 다 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개설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는 상과대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뜻한 바 있어가지고 2학년 2학기 때 복지학과하고 법학과에서 제가 이수학점이 무려 167학점을 했습니다. 4년 동안에. 거의 기적에 가깝죠.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이 뭡니까? 공부를 권장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교수하다 보니까 학점 갖고 와줘 장학금 달래. 이거는 거래지,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길은 우린 모릅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오늘 우리 임학장하고 올 때도 내가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50년 전에 우연하게 길을 받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고, 또 이로 인해서 제가 법률신문과 출판사에 글을 쓰게 되고, 또 뭐 이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노인 복지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현대 사회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표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한 게 뭐 6.25도 있었고 해방도 있었고 뭐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앞으로 문제될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IMF란 사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란 의한 이것이 우리 사회 의식과 생활을 완전히 바뀌어놨어요. 종교가 지금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주 5일제 근무에 비대면이 되니까 어디든지가 종교의 신자들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좀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 행동 자체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 불교적 입장에서는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다양성 있게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김천에 가서 제 본명이 경덕입니다. 경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들어오면은 오리엔테이션 같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1000년 전 얘기가 되나?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인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게 다 이게 뭡니까? 인연입니다. 가피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여기서 학교에서 저한테 불교를 좀 넣어달라. 그래서 좀 맞지 않는 단어더라도 소박한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불교학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아마 대충은 맞아들을 거예요. 왜냐면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는데 제가 7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산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게 이 때가 제일 좋은 때거든, 동때가. 여러분들 시간 아깝습니다. 산책하세요. 걸으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 간단하게 뭐 비대면 AI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 행동에서, 이 복지에서 뭐냐면 인간 행동을 배우게 되거든요. 복지가. 그래서 인간 행동에서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사회 상황에서 비대면이 되면서 AI라는 게 나오고, 결국 뭐냐,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 돼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계량화가 돼요. 근데 우리 법문에서 가장 큰 것은, 이 법문이라면 법문은 스님 법문이라고 되겠죠. 근데 법문을 빨리 말하면 법조문의 약자예요. 법조문이 어디서 나와요? 법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불교학교에서 법조문이 이렇게 얼마나 절묘하게 이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법조문 뭐니까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항상 흠이 있고 항상 필요한 것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잡고 앉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우리 법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디지털이라는 게 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나 이런 것을 커버하고, 그다음에 또 모자란 것을 보충해 주가면서 새로운 길로 자꾸 이어가거든요. 이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필요해지고, 여러분들은 거기 적응해야 되고, 여러분은 지금 입학 시험 치고 동대만 하더라도 한 전국에 한 10위 안에 들은 명문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갈 길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지만 학교가 빛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선배 덕에 이 학교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덕에 후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 바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복지란 건 기본적으로 가족제도입니다. 가족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력 중에 저한테 이력 중에 한 것들 뺀 것이 있는데, 내가 사법연수원 교수였다는 거 하고, 요새 한참 내일이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대한민국에 일어나잖아요. 그게 헌법재판소잖아요. 제가 국선 변호사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요소마다 알아서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제가 무슨 로비를 하겠습니까? 뛰어다니겠습니까? 술을 퍼먹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업에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가서 이게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제가 동대 있자마자 대법원에서 한번 뭐 해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여튼 그런데 이제 뭐냐면 가족제도의 보완 개념인데, 가족제도 중에서 우리는 복지라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뭡니까? 빈곤을 말하잖아요.
이거는 빈곤이 기업으로 가서는 뭐가 됩니까? 파산과 회생이 됩니다. 개인으로 가서는 복지가 돼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나오죠. 지금 현재 중앙법원에 화산관전이 접니다. 회사를 살리고 청산하고 매각하고 팔고,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또 이 복지란 것도 크게 놓고 보면 재화가 아니라 뭡니까? 용역이에요. 서비스예요. 용역 서비스예요. 서비스를 돈으로 팔고 사고 하게, 돈이 가열되면 뭐가 되니까 부가지수법을 따라야 돼요. 이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신은 같지만은 않아서 우린 이 종교적인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흐트러짐이 없이 정교하게 진 거예요. 그걸 가다듬는 게 여러분들이 언어이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족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제도는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다가 좀 뭐 저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가족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 처음에 우리가 보면 부모 은둔경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 있죠. 응. 부모 은둔경,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 소위 말해서 봉건 가부장적 권위제도 차에서 이 복지라는 것은 옛날에는 숨겨져 왔어요. 그 다 해야 돼. 그래서 효부가 나와야 되고 연료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희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데다가 이게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제는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가족이 해체되는 것으로 생각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추상적인 형태가 얼마든지 바뀌고, 그래서 자,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가족제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 바꿀 건 여러분이 정치인들이 말한 것도 있지만 민법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가족제도는 일부 일처제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혼인신고 안 하고 있던 것은 뭐 전부 다 사실 다른 각도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레벤스 파트너, 생활의 동반자 등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주고 거기 맞게끔 법을 만들어서 개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일이고, 그래서 가족제도의 기능 보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최소의 사회 단위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 되면서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제 노인복지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노인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행동 발달, 그다음에 인간의 행동 진행 과정에서 노인이라는 개념이 뭐냐. 여러분, 자 학생, 요새 노인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고 있어? 응, 응? 연금이,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것은 그건 결과적이고 노인 자체에 대한 개념이 요새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지금 들어간다고. 아 근데 옆에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는데 옆에서 찍 하면 안 되지. 알겠어?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그러니까 본원적인 문제를 봐야 돼. 이 노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연금이 뭐다, 그러니까 하나의 파생적인 거예요, 그죠? 연금은 노인만 연금이 있습니까? 공무원도 있고 교직원도 있어요. 근데 노인의 정의가 뭐냐면 지금 뭐냐면 노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즉 나이를, 세월을 가지고 따져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65세로 돼 있죠. 어? 근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 같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어? 몇 살 같아? 예? 90. 90이라 봐도 좋아. 그건 마음이야. 마음이야. 오케이? 현상은 모르게 기록에 돼 있는 걸로 현상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각을 자유롭게 하라 이거. 90. 오케이? 응? 그러니까 자꾸만 틀렸다고 해서 이렇게 까지 말라고. 학점 주지 말라 이게. 난 안 그래. 나 연수원에도 학점 올려주는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사법연수는 없어졌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입시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서울법대, 고대법대 없어졌어요. 사법연수 없어졌어요. 세월이 가면서 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서울법대가 어땠더라. 우리 동기들 만나면 야, 서울법대 없어진 지 18해 됐다. 인마 자식아. 정신 차려. 이제 70이 넘어가는 인간들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뭐 동성동이 어떻고. 그것도 동성동이 뭡니까? 알아요? 알아? 동성동 알아? 동성동에 개천이 있었고. 그럼 얘기하면 뭐하냐? 아, 필요 없어. 그러나 여기는 남산이 이사 갔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 하여튼 자 전에 그러니까 불가변적인 것이 있고 가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계속 생각하고 가다듬어야 돼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을 때야. 우리 때는 그때는 내가 20몇 살에 변호사를 했는데 1시간 자고 일을 해도 커피 한 잔 먹고 또 일해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노인의 정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신축성 있게 되고 공무원 중에서 저기 정년으로 가정 묶여 있는 게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70세입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교수님도 65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 연령 또는 정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그 나중에 얘기를 하기 싫어하고 다른 나이는 없습니다. 종신직인 데가 나이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노인의 그 진행 과정에서 생로병사란 말 아시죠? 그렇죠? 근데 생로병사의 생과 사는 한순간이에요. 진행 개념이 아닙니다. 생사는 진행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로병은 노병이 아니에요. 노병은 살아있다 그거 아니고 널고 병들 것은 그는 진행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노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나이를 가지고 노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노화되고 인간 자체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복지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처음에 출발한 거예요. 우리 때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복지학에 법학이란 게 결부가 안 돼가지고 그런 과목이 없었는데 내가 통대 와서 보니까 복지 법제론이가 있어서 제가 강의를 맡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영어로 다 했어요. 영어 원서로. 자, 그러다 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노인 되면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노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교과서를 보면 노인 복지라는 교과서를 보면은 참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젊으신 분들이 참 잘 썼어. 근데 이게 와닿질 않아. 왜냐하면 노인이 아니잖아. 무슨 말 아시겠어요? 노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게 노인의 복지에서 이 개념을 가져야 될 게 내 자신이 뭐라는 걸 알고 과욕하지 말고 과문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일체의심주라는 거 제가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뭐 앞에서 문자 써서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안 되는 걸 하세요. 예, 그래서 지 마음 자체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상황에서 이게 뭐냐면 건강으로 연결이 되고 자기 자신의 존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불가에서 쓰는 말 중에 보시라든지 여기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복지는 받는 것만 되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노인이 되면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걸 생각해야 될 때가 노인 복지의 특수성이에요. 지금 가리키고 뭐 하는 건 전부 다 받는 거야. 전부 다. 왜 국가 돈을 안 받? 국가에서 뭐 좀 안 주나 나 안 주나. 그런데 진짜 노인이 돼서 노인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주는 걸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잘 나눠줘야 되고 잘 보살펴줘야 되고 잘 다독거려줘야지만 내가 복지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린애들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장학금 받기만 하면 돼. 그러나 노인 복지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게 서로 줘야지만 특징이 그겁니다. 이 해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사동에 가면은 그 태화복지관이라는 데가 실습을 지금도 50년 전에 했거든요. 그때는 의무적으로 했어야 됐어요. 근데 봤습니다. 그런 하여튼 전에 그렇게 여러분들에 있어서 이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 노인 복지를 공부하시거나 할 때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 주는 것도 생각하라. 그래서 주고 받는 것이 그때 주고 받는다면 좀 무슨 기분 테이크 해가지고 우리 그 경제사회 일반 사회에서 무슨 대과관계를 성립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더 다른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의료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약간 그런 것은 오늘도 불시에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단 받다가 1시간, 2시간 동안 수액이라고 그러죠. 수액 맞고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차를 못 갖고 왔어.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면 딱 현장에서 이거 지금 지금 맞고 가시면은 좀 상당한 시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증상은 나아졌는데 1년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라 해가지고 확 3시간 걸렸어요. 수액 맞고. 기분은 좋습니다. 여러분을 봐서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의료적인 측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많은데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해당되는 게 의료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아무리 60대, 70대에서 술, 담배를 끊고 온갖 좋은 일을 해도 이미 어릴 때 상처가 난 이 육체는 아무러지질 않아요. 그게 뭐냐, 술, 담배. 가장 큰 게 술, 담배. 우리는 술은 약주라고 하는데 약주는 말이 약주고 독주죠. 독주죠. 그다음에 담배는 그야말로 치명상입니다. 머리에 완전히 깡통을 만드네요. 여러분들 술하고 담배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화학 물질이에요. 알겠어요?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은 뭐냐면 아주 미세하지만 세포 단위로 가더라도 반드시 혈액에 있는데 흔적을 남기게 되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류가 막힌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저는 제가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술 담배를 못 먹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평소에도 하는데 술 먹으면 완전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걸 안 먹기 시작하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제가 한번 강의 시작하면 9시간 연속 강의입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술 담배를 갖다 적절히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의료하고 법률이 하나 특징이 있어요. 사후적이에요. 의료나 법률은 일이 터져야 돼.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는 늦어. 그래서 그냥 앞으로 법학이나 의료는 예방법학으로 와요. 예방으로. 예방은 간단해요.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뭐 발정도까지 안 가도 돼. 그냥 대충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있잖아요. 평범하게 내가 생각하면 남도 생각할 것이란 수준에서 먹으면 돼. 오케이? 비범함이라는 게 뭐냐면 평범함에서 비범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결과만을 말한다고. 비범하다는 걸 자꾸 비범하다는 게 이상한 거야, 사실은. 왜? 정상적인 그 벗어난 게 비범함이야. 좋은 말로 하는 게 비범이지. 그렇잖아요. 나쁘게 하면 이상이야. 이상한 거야. 그럼 이상한 뭐야? 평범한 것에서 출발해야 돼. 여러분 중학교, 국민학교, 대학교를 왜 검정고시라는 거 이렇게 오는지 아세요? 그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같이 가면서 여기서 뭘 하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발견하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뿐이야. 그래서 지대할 수도 없고 지도할 수도 있고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지 우리보다 20, 30년, 40년, 50년을 더 살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앞을 정해? 우리 점쟁입니까? 그런 점을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안 있지.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야,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겠지, 그렇지? 응? 아니면 동국대학교 절로 하늘에 옮기라. 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평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하도록 하는데 의료도 무엇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고 평상심이라는 게 무섭고 평상심에 자꾸 자기 이익이나 다른 걸 고려하면 안 돼. 그 자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다 보여.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이 불교를 이해하려면요. 제일 큰 언어가 어디냐면은 한글이겠죠. 그 다음에 한자어예요. 그 다음에 대단히 유감스러웠던 일본어예요. 연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법학도 그런 모든 사회과학이 유감스럽게 또 일본을 통해서 번안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IMF와 아까 말했던 리만 브라더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는 일본 책을 보질 않아요. 일본 책을 보질 않고 제가 이제 한일 변호사에 가서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바탕 떠들고 오죠. 동경에 가서 2년에 뭐 하여튼 근데 지금 이제는 안 만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우리가 상당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국뽕이 아닙니다. 실지가 그래요. 그게 뭐냐?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게 대단히 일본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왜? 한자가 있는데 그건 한자도 중국도 있죠. 한자의 발음이 어마무시합니다. 날생자가 13가지로 발음을 해야 돼요. 뜻에 따라서. 그건 못합니다. 여러분 남학생들 요새 생맥주 먹으러 갈 때가 되는데 그때만 남아비로 해요. 그때만 생을 남아라고 읽어요. 오케이? 다를 때는 세이로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얼마나 많은 또 여러분이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유지 중에서 여러분 이제 가족은 뭐 얘기를 끝납시다. 근데 가장 그 풍기한 게 가족 중에서 누구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제 노인이 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자식과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그러니까 조화를 한달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옛날엔 내가 옛날에 이런데 이런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 어떤 전통, 어떤 관습, 남이 이랬더라. 이거 되는데요. 이제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다음에 왜 그런 요소가 좀 힘들어질까? 모른다 그러고 알면 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 참 망신당할 거. 천만의 말씀. 한 번 더 틀리는 것도 필요해. 이게 틀리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법시험 합격할 때에 민사소송권을 5등으로 합격을 했을 때 어떤 일이냐면 대학교 3학년 때 출제를 했을 거 아니요. 그 문제를 A씨하고 그냥 엉망을 썼어요. 그래서 C학점 나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 후에 사법시험 본시험장에 갈까 그 문제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나왔어요. 열심히 썼죠. 5등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잃어버린 과거가 과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와 연결되는 거.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불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 시간이라는 게 수없이 많은 기준에 따르면 수없이 많은 게 나눠지지만 또 어떤 기준은 수없이 연결돼요. 여러분 나노초란 거 아시죠? 나노초. 학생, 나노초가 뭐예요? 나노. 응? 10억 분의 1이 10억 분의 1.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분의 1을 계속해서 합하면 뭡니까? 1초가 되겠죠. 그래서 미적분이 나오는 거예요. 미적분이 결국은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적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괜히 앉아가 좀 미적분하면 뉴턴이 여기가 골아프게 이런 거 만들었네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생활이 지금 미적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까? 크게 보면 미분이지만 앞으로 보면 덕을 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적분이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적선지가 필요 역영. 맞습니까? 그런 말 들어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선지가 필요 역영이랄 때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선을 쌓는다. 그것까지 좋아. 근데 그 뒷말이 뭐냐면 내뿐만 아니라 다음 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건 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저가 이제 어릴 때 아버님이 워낙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해주는데 나중에 내가 어렵게 고학하고 할 때도 여러 곳에서 우리 어머니를 봐서 도와주시고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건 내 개인적인 얘기. 그래서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아까 이제 가족 관계에서만 지금 이제 이게 뭐냐 아까 말하다 말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좀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다가 뭐 합니까? 수령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생활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 상호 간에도 이게 뭡니까? 경제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이게 본의 아니게 왜곡되고 뒤틀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래서 노인이 자기 복지를 위해서랄 뿐만 아니라 자녀 복지를 위해서 정확하게 그걸 기준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복지학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너무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서로 의존이 생기기 때문에 왜 자기 생각하는 생각과 부모 생각이 달라서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줄까? 왜 얘는 안 하지? 이게 불화의 근초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부모는 뒷받침하는 걸 끝내지. 그래야만 자기 책임하에서 이래야지 이게 나중에서 싸움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개 싸움이 많이 나란 이런 집안치고는 가부장적 권위가 세요. 대개. 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누구는 이랬더라 뭐 이랬더라 이렇게 해서 키우다 보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시켰잖아. 근데 왜 취직 안 시켜줘? 왜 취직이 안 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사고 방식을 해야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노인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때 앞으로 마음가짐도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결국 가서는 너무 의존적인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와주는 게 그게 현대에는 도와주는 게 우리 도와주는 게 돈 주고 그것만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건 행동을 도와줘야 돼요. 행동할 수 있도록.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 중에서 이제 하고 가장 큰 건 이제 뭐 부모 자식 됐으면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여기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반반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 배우자는 촌수가 어떻게 되시죠? 배우자는 촌수가 몇 촌입니까? 0촌입니다. 수학도 0이란 개념은 절묘해요. 빼도 더해도 뭐해도 곱해도 제로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한의 힘을 갖고 있어요. 무한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너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족관계, 노인복지를 할 때 보면 이게 바로 노인복지를 나중에 보면 인생사가 되고 자기 생활 그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순간에 뭐냐면 노인이 돼 있지만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후손들이 있잖아요. 또 교우관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우나 이런 게 이때 사실은 교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줄어들어서 가족에게 의존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우관계나 이런 데서 활동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전에 맨디 남학생. 그래. 노인에서 아까 말한 교우관계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고 단절되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요소가. 네? 아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이 도량이라는 게 생각한다는 뜻도 있죠. 있습니까? 뭐 그냥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의가 되지. 두 가지입니다. 건강 그리고 용돈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연금이네 뭐네 이런 것들이 보조적인 수단이 계속 총집결하고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는 그런 나이 지금 아니시기 때문에 아주 걱정은 안 해도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현실에 와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베풀어야 돼요. 밥 먹으러 오라 그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뭐냐면 그것도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지공고사가 되니까 뭐 지하철은 공짜고 교통수단은 공짜인데 현실적으로 앉아가지고 뭐 한잔하고 뭐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지만 쩐이란 게 속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고 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걸 전부 다 도외시했어요. 공부만 해라, 뭐만 해라, 뭐만 해라, 뭐만 해라.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게 서로 보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속된 말로 할게요. 굴러가질 않아요. 융화가 안 돼요.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IMF 때 그 망한 집들이 이런 말 하면 되겠지만 보증서서 다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큰 아들이 장사가 안 되면은 작은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형제간에 보증을 서줬어요. 안 서주면 어머니를 부모를 해봐야지. 야,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 같이 키웠는데 너 형이 어려운데 너가 돈 안 도와주냐 말이야. 그거 다 쫄딱망해. 왜? 자기 돈이 아닌 뭐가 아니지만 무조건 이게 해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어느 현명한 집은 좋다. 난 못 떼어준다. 그 대신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애들 자녀들의 학비라든지 생활비 조금은 내가 대어줄게. 그런 집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그걸 믿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 지 하는 한 데까지 해가지고 결국 다 키워놨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IMF가 끝난 다음에 IMF 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한민국이 유수 기업들이 파산 사태가 막 나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동서증권 아시죠? 증권회사이죠. 파산한 거 아시죠? 그걸 제가 18년 동안 청산해가지고 8천억을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 사이에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채권 100% 갚아주고 파산 사건으로서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자도 못 준 이자에 40%까지 줘서 8,800을 주는데 지나놓고 보면 이거는 파산해야 될 것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와서 본다면 파산이라는 게 뭡니까? 안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빚잔치란 거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어요. 하여튼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상복 교수가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값이 올라가 그리고 십몇 년이 흘러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건 우리는 전혀 그 당시에 예측을 못했죠. 그래서 IMF 때
IMF 전 때가 얼마냐면 IMF 전이 97년 8월 달에 달러가 800원이었어요. 1달러당 800 몇십 원이었거든요. 근데 IMF가 된 98년 1월 달쯤에 98년 1월 달에 202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과 몇 달 사이에 대한민국의 화폐가 2.5분의 1, 2.5분의 1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갖고 그때 어떻게 해서 세계적으로 놀란 게 뭘 했죠? 금모으기. 요새는 IMF 아니라 IMF 할머니가 왔다가 금 안 모읍니다. 왜?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안 줍니다.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를. 그래 된 겁니다. 저도 금 좀 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나이에 따라서 안 되지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해가 되면 가장 복귀해서 봐야 될 것은 IMF 전하고 IMF 후가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변했고 그다음에 의식 구조, 그다음에 경제 규모, 경제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2년차 누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와서 하여튼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하여튼 뭘 건드리면 그냥 푹 꺼지는 것 같은데 푹 튀어가지고 그냥 가져가 버리고 뭐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이 있는데 내가 이제 농담을 할게요. 그래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숟가락 젓가락 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를 잘 보면 숟가락 젓가락을 동시에 쓰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그것도 금속 숟가락 젓가락. 왜 그런 줄 아냐면 이 금속 숟가락 젓가락 쓰면서 이게 뇌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녀분이나 잘 때 제발 좀 포크 찌지 말고 숟가락 젓가락 좀 쓰세요. 번거롭더라도 어릴 때 이게 다 끝나버려요. 뇌라는 게.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하시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 활동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마가 이제 이게 또 말을 불러일으키는데 욕심내면 안 돼. 자제심을 가지. 이제는 사회가 엄청나게 이게 초밀하게 돼 있고 AI가 돼서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뻥튀기 해가지고 얼마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키코라는 사건 알고 계시나요? 키코. 그 통합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넉인 넉아웃이라고 해가지고 통화가 이게 뭐랄까 수출했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통화가 환율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럼 다 누가 만드느냐? 이스라엘 애들. 얘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나라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금융상품의 새로운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우리들처럼 어떤 감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다 원고 패소시켜 버렸어요. 1심에서는 이겼더랬어요. 근데 결국 국제금융질서에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국뽕이랄까 어떤 감정적으로 해보면 나라 신용이 떨어지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필요성이 뭐냐면 이제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잘 될 것이고 내가 잘 될 것이고 남들이 날 도와줄 것이고 아니올시다야. 안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는 감정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게 원리적으로 접근해달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여기 노인이 안 계시니까 절박한데 절대로 절박할수록 베팅은 세요. 그렇지만 베팅이 센 만큼 뭡니까? 손실이 커요. 바로 키코가 한번 이게 KIKO거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은 우리들보다 좋은 게 즉시 찾아볼 수 있는 사전을 수 없는 사전을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잖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단 말이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 나가요. 그러면 모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그 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한 대로 노인의 정의를 해서 노인의 정의를 정해서 노인의 폭을 넓힐 것이냐는 것 하는 거하고 심리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는 쪽에 생각을 하되 그 주는 쪽에 평상심을 가지고 가지라는 것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때문에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뭐 술 담배 줄이시오. 그다음에 건강 조심하고 많이 걸으세요. 여기
이 대한민국 여기 산책길이 최고의 산책길입니다. 난 여기 대학교에서 여기 교수 와가지고 산책하면서 대법원장, 대법관,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장 다 만났어요. 여기 웬일이세요? 여기 있는데요. 그러고 지났어요. 다 은사이거나 내 동기이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저는 옛날에 보니까 처음에 없었는데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대. 옛날에 없었다.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없는데 시냇물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기가 막힌 자리야.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는 좀 괜찮았기 때문에 팔각정이 아니라 어디 저기 남산 케이블카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걸으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좀 공부 좀 해. 학생 알겠어? 여기만한 공부할 장소가 없어 이 사람아. 너 가봐. 먼지 투성이고 뭐 매연 투성이지 여기는 그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해요. 아니? 여러분 뛰어나죠? 학생도 괜찮죠? 수준 괜찮죠? 대한민국에서 막 10손가락 안에는 안 들어가나? 들어가죠? 됐어. 그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노인복지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법률가이니까 보면은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인식이 지금 제대로 하라는 얘기야. 피상적으로 노인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식을 하면서 그러다 공론화를 해야 돼. 다 속된 말로 까발린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공론화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법 제도라는 것은 이것이 있어야지만 무엇을 도와줄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이고 자본주의고 그렇죠? 그럴 때 재정적인 확보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재정이 없으면 복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없으면 법을 집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요새 며칠 전에 이제 차를 하나 새로 갈아가지고 제가 이제 차에 있는 그 뭐죠? 장애인 표시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갔더니 안 줘요. 왜냐니까 나를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고 써놨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제 동에서 발행하거든요. 내가 직접 봐라. 내가 장애가 있나 없나. 그래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날 밤에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저희들이 2019년에 법이 개정된 걸 모르고 앉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더라. 그래 그때서 내가 이래저래 하다가서 내가 그래서 결국은 마크를 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공무원 나무래서 뭐예요? 그렇지? 응? 그래서 그런 사일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정제도를 확보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니까 교직원이니까 원칙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고 내가 뭘 가르쳤어?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가 하면 뭐 잘 거다. 이거 하면 대통령 될 거다. 이거 하면 뭐 그건 아니야. 대통령 되고 안 되고는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지가 뭐 1억 번다고 1억 번다? 그럼 다 1억 부자 되지. 그건 아니야. 안 돼. 오히려 비우고 있는 사이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걸 쫓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 쫓는 행동은 각자마다 달라. 일반론이 없어. 알겠어요? 그건 우리 스님들이나 또는 학생에 계신 교수님들의 잘 들어. 설법을 잘 들어. 설법을. 그러니까 우리 불교인의 법이란 말이 굉장히 많거든. 지금 말했잖아. 법이란 말이 뭐냐면 원칙이란 뜻이. 광의적으로 원칙이란 뜻이. 자, 그래서 조금 이 참 중요한 순간에 이 좋은 순간에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